안녕하세요. 스키몽 웨스트의 션킴입니다. 느리지만 진성 구독자분들이 하나둘 모여가지고 어느덧 8만 구독자 채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만 명마다 해오던 Q&A 세션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몇십 분들의 구독자분들이 크고 작은 질문을 해오셨는데 영상으로 다루기 좀 너무 특수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매번 Q&A를 열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분야인 영상 해외 취업 관련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영상들에서 파편적으로 대답을 해드린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도 정확하게 어떤 영상을 확인해 보시라고 대답해드리기 애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예 통합본으로 대답해드리는 게 서로에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부분은 주로 헐리우드 영화사, 메이저 애니메이션 회사들, 대형 게임 회사들이 많이 위치한 북미에서 취업하려고 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비자입니다. 북미 취업을 도전할 때 정말 많은 이들이 떨어져 나가는 관문이 바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취득하느냐 마느냐 라는 이야기는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놀러 오는 경우는 관광 비자 형태로 놀러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는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한다면 바로 불법인 거죠. 만약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가 석사 혹은 박사 과정을 위해서 학생 비자인 F1을 받고 미국에 입국한 경우, 여러분들은 그 학생의 배우자 비자, 즉 F2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도 석사, 박사 과정이 끝날 때까지 미국에 거주는 할 수 있지만 경제 활동을 하면은 불법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배우자가 H1B와 같은 정말 좋은 회사가 제공해주는 취업 비자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당신은 H4라는 가족 비자를 받게 돼서 이 비자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은 경제 활동 가능한 비자를 획득해야 된다는 것이 큰 관문입니다. 그냥 미국에서 거주하는 비자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북미에서 커리어를 쌓는 것이지 그냥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경제활동을 위한 비자 얻기 챌린지에 무조건 도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토종 한국인이 미국에서 돈 벌 수 있는 비자 취득에는 어떠한 루트가 있을까요? 첫째, 학생 비자, 즉 F1입니다. 학생 비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바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자는 아니지만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방학 중에는 주당 40시간까지 합법적으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임시 비자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학교 내에서 교수님을 도와주는 TA, RA 같은 역할이나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는 합법적으로 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비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주민번호와 같은 SSN, Social Security Number를 미리 신청해서 받아놔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 온 첫 학기 때 바로 SSN을 신청해 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 방학 때부터 관련 분야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SSN이 없다면은 비자가 있어도 당신을 고용한 회사 혹은 학교가 당신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부분도 꼭 확인해서 미리 받아 놓으시길 바라고, 또한 돈을 받은 뒤에 적은 금액이라도 그 다음 연도 4월까지 꼭 미국 국세청 IRS에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수를 했었는데 대학원 3년 내내 RA십, 그리고 여러 회사 인턴십, 그리고 프리랜서 등을 학업과 병행을 했었는데 세금 보고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막상 픽사에 들어와서 3년치 세금 플러스 연체금 폭탄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인턴십으로 버는 돈 정도 세금 보고하는 것은 정말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OPT, 즉 Optional Practical Training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식 미국 비자는 아니고 F1 비자, 학생 비자로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졸업한 이들에게 1년간 구직활동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보너스 같은 임시 비자입니다. 원칙대로라면 학교 졸업과 동시에 F1 비자는 말소되기 때문에 바로 미국을 떠나야 됩니다. 하지만 F1 비자를 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OPT라는 1년짜리 임시 비자를 주어주는데 이게 바로 미국 취업을 위해서 유학이
그나마 조금 더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말하는 그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을 고용하는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작업이 마음에 들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성격을 봤을 때도 마음에 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시기에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없다면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취업 비자를 정식으로 지원하게 된다면은 변호사비, 비자 진행비, 그리고 취업 비자를 가지고 있는 직원을 데리고 있는 동안에 유지비도 회사에서 내어주기 때문에 미국 친구들을 고용할 때보다 추가 비용이 당연히 더 들어가겠죠. 미국 친구들보다 작업물은 훨씬 뛰어나야 하고 고용이 되면 바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어야 그나마 취업 비자 논의까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OPT는 당장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꽤나 중요한 임시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원해서 바로 미국 회사에 합격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도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학 없이 미국에 취업한 케이스를 100명 중에 뭐 4명, 5명 케이스 정도로 주변에서 봐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0%는 아니에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유학을 온 친구들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점은 팩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OPT 관련해서도 2가지 종류의 OPT가 있는데 이런 아트나 문과 쪽 이런 OPT는 딱 1년만 유지가 되고 STEM이라고 불리우는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 즉 공대죠. 공대 관련 쪽 학과들은 OPT 기간을 무려 3년까지 여유 있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구직 활동 그리고 졸업 후의 경제 활동도 3년 동안은 취업 비자 없이도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H1B 즉 취업 비자입니다. 운이 좋게 OPT 기간에 일을 하게 되었어도 취업 비자를 지원해주는 회사인가 아닌가 여부에 따라서 1년 뒤에 미국에 머물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유학생들의 취업이 빡센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중소기업들은 외국인에게 취업 비자를 잘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좀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디즈니, 픽사, 드림웍스, 넷플릭스, 폭스, 유니버설, 파라마운트 같은 그런 거대 영상 회사들이나 블리자드, 라이엇 게임스, 그다음에 EA 그런 등등과 같은 거대한 게임 회사들 혹은 메타, 애플 이런 데와 같은 큰 테크 회사들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취업 비자를 잘 해줍니다. 물론 한 100명에서 500명 사이의 그런 중간 규모 회사들도 비자 지원을 잘 해주는 곳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인터뷰 진행 시에 꼭 물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케이스 30명 미만의 광고 회사, 모션 그래픽 회사, VFX 회사, 그래픽 디자인 회사, 일러스트레이션 회사 이런 데들은 프로젝트 단위로 모였다가 해산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비자를 지원해주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OPT 기간에 그런 회사에 들어갔다가도 정식 취업 비자를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행을 해야 되겠죠. 회사에서 H1B를 지원해주겠다고 결정해가지고 몇 개월간 주변인들의 추천서와 각종 서류들을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무사히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도 약 절반의 확률로 H1B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H1B는 1년에 정해진 쿼터가 있는데 일정 정도의 사람을 받겠다라고 정해진 거죠, 1년에.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쿼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일일이 서류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뺑뺑이를 돌립니다. 제 예전 픽사 동료도 이 뺑뺑이 과정에서 떨어져가지고 1년 정도 자기 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비자를 받아가지고 1년 반 뒤에 돌아온 케이스도 있었고 구글을 다니던 인도 친구도 이 뺑뺑이에서 떨어져가지고 인도로 돌아가야 됐던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H1B를 받았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3년간 합법적으로 비자 지원을 해준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비자를 지원해준 회사에 한해서 라는 말이 중요한데 당신이 받은 취업 비자는 그 회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면 그 다음 회사에서 다시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H1B를 연장하면 최장 6년까지 취업비자로 근무가 가능한데 그 사이에는 이러한 조건 때문에 이직이 미국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영주권을 바로 진행해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취업비자가 우리 회사에 이 친구를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묶어두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취업비자로 일하는 친구는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는 그 회사에 조금 더 그런 충성하는 태도를 보이겠죠. 왜냐면 영주권 지원도 그 회사에서 해줘야지 수월하게 진행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H1B를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취업 비자는 노예 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업 비자를 받은 것까지만 해도 감지덕지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상태이겠죠. 아무래도 단기 프로젝트 단위로 모이는 직군은 비자를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음악 작곡가 혹은 큰 회사에 속해져 있지 않은 시나리오 작가, 이러한 직군들은 큰 영화의 대표 작곡가 혹은 작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그룹의 어시스턴트 개념으로 잠깐씩 프로젝트를 도와주게 됩니다. 혹은 단편이나 조금 더 저렴한 영화에 참여를 하게 되죠. 이러한 경우에는 비자 서포트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직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단 프로젝트에 조인하면은 적어도 2년이나 3년씩 진행되는 TV 시리즈 경우 아니면 장편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 프로젝트, 규모가 꽤 큰 콘솔 게임 프로젝트, 덩치가 큰 온라인 게임 프로젝트 등에서 꾸준히 일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 아티스트, 모델러, 애니메이터, 레이아웃 아티스트, 라이팅 아티스트, 이펙트 아티스트 등등등 장기 프로젝트에서 일을 하기 좋은 그런 직군들은 그 사이클 특성상 비자를 받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굉장히 프로젝트 텀이 짧은 광고나 모션 그래픽 이런 분야들이 상대적으로 비자 받기가 조금 더 까다로운 거는 사실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스튜디오 바이 스튜디오, 아티스트 바이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작은 스튜디오라도 일단 인터뷰까지 잘 합격하시고 그 이후에 비자 관련 네고시에이션을 잘 진행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해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해외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게 목표인 분들은 아트스테이션이나 인스타 등에서 자신의 실력을 꾸준히 뽐내시길 바랍니다. 픽사나 블리자드, 라이엇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요즘에 프리 프로덕션 단계, 완전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러프 디자인들은 한국 유명 컨셉 아티스트 분들한테도 단기 프리랜서 일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올해 말에 나올 Win or Lose라는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를 참여할 때 한국 아티스트 몇 명이 정말 단기 외주를 받아가지고 컨셉을 초반에 도와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3년에서 4년 이상 디아블로4를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블리자드 일을 한국에 거주하면서 참여해온 토종 한국인 아티스트도 알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일단 온라인상에서 꾸준히 자신의 작품을 쉐어해왔고 해외에서도 꽤 많은 팔로워들이 그들의 작품을 팔로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순수하게 실력으로도 이제 해외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유학이 정답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학을 하지 않고 북미 쪽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인기 있는 방법은 한국에서 관련 쪽 커리어를 4에서 5년간 쌓고 캐나다 쪽에 전문가 비자로 해가지고 이주해서 그 캐나다 안에서 영상 관련 직업을 찾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때는 한국에서 일할 때도 해외에서 알만한 프로젝트를 몇 가지 참여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데 요즘은 한국 넷플릭스 시리즈나 이런 것들도 미국이나 그 캐나다 이런 데서도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해외에서 좀 알만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 동부로 왔다가 결국에는 한 7, 8년에 걸렸지만 픽사까지 입성한 친구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스튜디오를 꼭 한 방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렇게 돌아서라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VFX 일을 하면서 매년 시그라프에 자비로 참석해가지고 시그라프 잡마켓에서 계속 이력서를 내다가
바로 유명 VFX 회사에 취업하게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고 비행기값, 행사 티켓값이 안 아까우려고 매년 점점 더 좋은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왔겠죠. 또 아트스테이션에서 유명해져가지고 미국에 몇 번 정도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인터뷰를 이제 수개월간 진행한 후에 미국 본사로 입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실력이 압도적이면 생기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국제영화제 등에서 여러 번 수상한 경력, 그리고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언론에 노출된 것들을 잘 모아가지고 아티스트 비자 5원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일하게 된 케이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썬댄스나 앙시, 베니스, 칸, 오타와, 토론토, 히로시마,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좀 알려져 있는 영화제의 경쟁 부분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다면 매우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스카도 있겠네요. 그래서 단편 작품을 잘 만드시는 것도 실력으로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바로 회사의 서포트 없이 아티스트 비자로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에 워킹 홀리데이로 와가지고 와 있는 동안에 애니메이션 회사들을 계속 두드려가지고 결국 캐나다 취업 비자까지 받고 캐나다에서 정식으로 일하게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방법은 힘들지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곳들은 이러한 방법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다만 워킹 홀리데이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있겠죠. 30살 이전에 도전해 보셔야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해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일단 들어가서 비자를 받으면서 기회를 노려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카페 매니저나 식당 매니저 등으로 공간에서 취업 비자를 받고 그 상태에서도 영상업계 문을 계속 두드려가지고 전직에 성공한 케이스도 한 2건에서 3건 정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도 사실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정말 많을 거잖아요. 그렇지만 꾸준히 도전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외 케이스로는 어떤 다른 회사, 대부분 대기업이겠죠. 대기업에서 주재원으로 미국에 나왔다가 운 좋게 비자 서포트 해주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재원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한국에서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 관련 회사들로 나오는 케이스는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이 많을 거고, 실리콘밸리에서 이직을 한 케이스를 제가 몇 번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우도 사실은 주재원 비자로 나왔기 때문에 비자가 되게 깔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비자 문제가 좀 복잡해가지고 흔한 케이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까지 한 2번, 3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여전히 꾸준히 보내오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디즈니나 픽사 같은 곳에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기는 입사 결정 여부를 결정할 때 진짜 매우 작은 고려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력서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포트폴리오 릴로 한 90% 이상 걸러집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릴로 걸러지고 그 이후에도 학위 자체도 요즘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한 10년 전부터는 학원에 가까운 곳이나 아니면은 온라인 스쿨 출신들도 디즈니 픽사 같은 곳에 인턴으로 그냥 다 들어왔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2013년도 이때부터 애니메이션 멘토 쪽 사람들도 인턴십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위가 좋아야지 아니면 좋은 학교를 나와야지 이런 데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유학원 같은 곳이 있다면은 이쪽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특히 미국 지원자들보다 더 뛰어난 포트폴리오, 그리고 비자, 그리고 팀원으로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이런 게 필요하고,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영상 관련 분야 해외 취업을 하려면은 어떠한 조건을 고려해야 되는지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영상, 게임 관련 북미 취업을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주변 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이 영상을 살포시
쉐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Q&A 질문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르게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 채널임에도 꾸준히 찾아주시는 구독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남은 여름도 무탈하고 하지만 열정 가득한 그런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스키먼 웨스트의 션킴이었습니다.